그런 뻔뻔함, 거짓말, 이것은 정권의 도덕성을 붕괴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에 와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게 하는 게 국익에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작년에 이 문제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컨트롤할 때 갈등이 뭐였냐면은 제가 무슨 탄핵몰이를 한다는 겁니다. 일부에서. 네네. 이 사건을 가지고 박정훈 네네. 대령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탄핵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야 뭐 아니라고 내가 속을 드러낼 수도 없는 네네. 것이고 그게 뭐 입증될 수도 없는 거고. 네네. 그러나 분명한 건 작년에 저는 본심은 이미 저는 증거를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요. 네네. 대통령 경로는 분명한 것 같고 이렇게 쭉 더 나아가다 보면 위기에 빠지니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라. 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탄핵으로 몰고 간 것은 스스로 몰고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그때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잡지 못하고 올해 들어서도 지금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5월 9일 그 기자회견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초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입장을 표명하는 그리고 자리였거든요. 총선 참패 직후였기 네. 때문에 뭔가 전환점으로 그렇죠. 살기 그때 좋은, 네. 그 정직했어야죠. 네. 국민들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고했더라면 이런 위기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총선에 참패를 하고 그런 와중에도 농담 반 진담 반 네. 장난짓거리 네. 뭐 니들이 어쩔 건데 한마디로.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자초한 위난이다. 그 대통령의 경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저는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지만 그런 태도가 기본적으로 이런 일로 뭐 장군이 책임져야 돼 이런 게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하여튼 어떤지 그분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임사단장의 작업이나 뭐 역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저는 처음에는 약간 이제 그 자연스러운 경로 아니었겠나라는 쪽에 네, 방점을 네, 뒀어요. 근데 기록을 면밀히 보면 일사단장 휴가 조치가 논의된다랄지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개된 자료에도 보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첩이 된 다음에 용산이 했던 1차적 과제가 뭐였나요? 기록을 뺏어오는 거였어요. 네. 이건 헬수. 순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네, 네. 이건 뭔가 그걸 뺏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일사단장을 이첩시키지 않아서 일사단장의 직을 유지시키고 진출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외엔 다른 목적을 찾기가 힘들어요. 네. 그 방법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동원된 방법들도 보면 어마무시한 네. 통화만 해도 수십 통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본인이 전화한 것만 해도 일국의 대통령이. 네. 참모들 뭐 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것만 한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내 명령이 어겨졌다는 거에 대해서 경로했거나 이게 아니고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곰곰이 뜯어보면 지금에 와서는 해명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김건희 여사의 요구에 따라서 대통령이 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첩을 보류시켰기 때문에 이첩이 된 직후에도 김건희 여사 볼 면목이 없으니까 빨리 뺏어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거 왜 설명이 되냐고요. 아니, 그 변호사님 말씀이 사실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도 아는 얘기고 여태까지 많이 나온 얘기인데도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변호사님도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도 아니라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취가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800 7070 네네. 야당 의원이 이거 천공이냐고 묻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지금 잡신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아이고. 그 잡신이 진정한 신도 아닌 잡신. 네네. 그래서 이게 미신이라는 게 거기에 빠지면 마약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두 번 네, 이제 네. 점괘가 맞고 뭐 왕자 써서 대통령 되고 네, 나니까 네, 네. 다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전한 상식에 따르면 그런 그 신비스러운 힘이라는 것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네. 그건 철저히 그 인간의 영역입니다. 미래는. 네, 네. 과거는 신의 영역일 수 있지만 오히려 미래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시급히 이 권력을 뺏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윤석열, 저는 안 찍었지만, 네.
그 찍었던 분들은 그분이 과거에 검사로서 보여준 모습,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래도 나름대로 뭐 살아있는 권력과 뭐 대결도 하고. 그렇죠. 네. 그 뭐라든 명분 있는 네, 네. 저항을 했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었지. 네. 아니 그분이 지금 천공에 휩싸여 있고 마누라 치마폭에 휩싸여 있다면 누가 찍었겠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믿고 어찌됐든 투표를 했지. 네. 그 사람이 최순실인지 최진실인지 뭐 어떤 분한테 지금 최서원인지. 네. 뭐 그렇게 그분의 통제하에 있다면 왜 했지? 그러면 최순실이가 나와서 표를 달라고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일도 만약에 그 7070의 전화가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휘하에 영향권 안에 있었다면 김건희 여사한테 표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정권은 무효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권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통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서포트는 받아야 되겠죠. 합법적인 서포트를 받아야죠. 무슨 뭐 무당이나 그렇죠. 지금 네.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이게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버티고 있다라는 게 대단하다고 난 봐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준석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세종시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그 해석하는 방식. 일단 6개월을 뭉개야 된대요. 바로 했다간 왜 했냐고 나중에 처벌받는데 네, 네. 6개월을 지나봐야 이게 어디서부터 온 일인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도 한 가지 또 지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많은 부하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자기 뜻에 따라서 움직였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중에 일부만 그냥 국회의원으로 보내주고 뭐 하면 네.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온당치 않아요. 지금 유재현 법무관리관, 뭐 검찰단장, 국방부 국방장관, 차관 다들 지금 차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 네, 네. 근데 그분을 아는 많은 분들이 야, 신범철 사람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네, 거예요. 아니 왜 그런 괜찮은 사람이 이 문제에 연루돼 가지고 봉변을 당하냐고요. 저는 그때 청문회 때 참 많은 그 생각들이 개인적인 생각들이 네. 오갔는데 특히나 제가 이제 이제 사적인 감정을 말씀드리냐면 제 바로 앞에 삼성 장군, 이성 장군이 이렇게 나란히 네, 앉아 네. 있었어요. 그 어깨에는 견장이 있고 네. 그 빛나는 계급장이 별 세 개, 네. 두 개가 얹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사단 참모도 했고 뭐 사령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사성 장군하고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도 나눴지만 그래도 별들을 그렇게 맨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저 계급장의 무게, 그건 저 사람들에게는 명예고요. 제가 사단 참모할 때 이렇게 사단장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모자 이제 별 두 개가 달린 모자가 네.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별을 그 보면서 사단장님은 꿈을 이루셨습니까? 이게 꿈이셨습니까? 어이구, 네. 그러니까 삐식 웃으면서 뭐 그런 셈이지래요. 사성 장군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네. 저기 이작사령관한테 네. 그 회의 때 그 별 4개짜리 모자를 보고 사령관님은 어렸을 때 꿈이 사성 장군이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령관이 껄껄껄 웃으면서 나는 코미디언이었어 이래요. 네.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는 자기 인생이 소중하고 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꿈을 이룬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직업군 중에요. 그 선생님, 네. 간호사, 의사, 과학자, 군인 이런 직업군들은 어려서 알고 지냈던 직업군이라고요. 네. 판사. 네. 그래서 그게 꿈이었던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쵸. 꿈을 이룬 사람이 네, 직업을 네, 통해서 그렇죠. 이룬 사람이 네.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삼성을 가고 이성을 가는데 그 협작지라고 거짓말해서 거기 갔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퀄리티가 뭐 노력했고, 있고. 네. 경쟁을 네. 뚫었고, 그렇죠. 그랬겠죠. 그 인정받았고. 굉장히 그 훌륭하고 저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박대령 말 맞다나 그 경로 한 방에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 명예로운 존경과 이런 걸 받아야 될 사람들이 무슨 별, 네.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국방위 의원들은 발끈해가지고 뭐 군을 망신을 줬다 그러는데 맞아요. 저도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왜 저런 망신을 당해야 되냐고요, 군인이. 단지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에 끼어 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중립이 침해된 매우 심각한 그 헌법 파괴행위다라고 저는 봐요. 네. 이게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줘야 군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그래서 유사시에 그 믿음을 받아서 그걸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은
국민들이 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삼성 장군 보면서 존경심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이고 우리 김 변호사님의 정말 진지한 나라 걱정을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오지랖. 아니요, 쓸데없는 오지랖이 아니라 그런 오지랖들이 사실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고 지켜왔던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박정원 대령 정말 아주 외로운 시간,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 그게 언론에서 뭐 또 사람들이 댓글로 응원해 준다고 뭐 도움은 되지만 결국 혼자 이겨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그걸 옆에서 함께 이제 동반으로 가시는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두 분 덕분에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금 위로도 얻고 그리고 나라 걱정도 좀 덜하게 돼서 다행이긴 한데 하여튼 두 분 내내 건강하시고요. 네, 또 뭐 감사합니다. 끝내 이기시겠지만 일단 좀 빨리 아니요. 빨리 이기셨으면 아니 좋겠어요. 이겼어요 이미. 이미 저는 이겼다. 작년 네. 말에 임기훈 국방비서관 통화가 나왔을 때 게임은 끝났다. 게임은 이제 끝났다. 그 전쟁은 끝났고 네. 이제 전범 재판만 남았다. 제가 네, 네. 승전했고 우리가 이겼고 네, 네. 전범 재판만 남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변호인으로서는 자기가 변호하는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못하죠. 네. 그런데 이 사건을 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냐면 우리나라가 망조든 나라가 아니에요. 네. 지금 흥룡하는 사이클에 있는 나라거든요. 네, 네. 절대 이렇게 이 문제가 꼬일 리는 없습니다. 아이고, 잘 네. 풀어져 나갈 거고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는 국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덮일 수는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알았는데 네. 잘잘못이 뒤바뀌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다고 저는 믿어요.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